많이 떨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경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1시에 있었던 생목화분 만들기, 이제 생목화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봐주시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식목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이제 식목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식목일은 지금 현재 더 이상 그 이제 쉬는 날, 휴무일이 아니에요. 법정 공휴일이었지만 1990년도서부터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공휴일로 저희가 나무도 산에 들로 나무도 심고 그리고 여럿이 모여서 함께 식목일을 좀 행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잠시 에어컨을 끄고 나오실 때는 마스크 잘.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식목일을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목일을 좀 같이 품앗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무도 심고 우리 살림을 가꾸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부터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서 주 5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일이 제외됐었죠. 참 안타깝죠. 지금 또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여러 바이러스들이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식목일이라는 행사는 더욱더 지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목일의 행사에 대한 좀 뜻을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저희 나무화분을 탄소 중립과 연결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 나무화분과 탄소 중립 저희 나무화분과 탄소 중립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서 저희가 뭐 제로 웨이스트고 친환경이고 많은 칭찬도 감사하고 관심도 감사한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목재 산업에 있어서 아직은 저와 같은 기업들이 많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우리 나무를 위해서 우리 살림을 위한 친환경 기업으로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완벽하고 그리고 뜻깊은 착한 사회적 기업까지 되는 지금은 현재 산림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회적 기업까지 되는 그런 멋진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화면에 보면은
식목일 기념 생목 화분 만들기라고 나와 있지요. 생목 화분 만들기 이제 14시 시간에 이거를 시작을 할 거고요. 탄소 중립과 제로 웨이스트 그리고 우리 나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짠. 이거는 저희 모포스틀로에서 개발한 이제 브랜드로 새롭게 론칭한 노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 나무 화분 키트입니다. 여기 나무 화분 키트를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 생목 화분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상자는 크라프트 소재의 이제 분리수거가 가능한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 키워드로 친환경 상품, 제로 웨이스트, ESG 친환경 기업, 사회적 기업, 지금은 현재 산림형 예비 사회적 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 오포스틀루, 그리고 노케미스트리라고 해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적어놓은 이유는 나중에 저희 상품을 만드시고 체험하시면서 SNS나 이런 데 포스팅을 하실 때에 요 키워드를 좀 사용해 주시면 연관 검색어로 저희가 또 많이 노출되니까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무 화분 여기 노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라는 말은 화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노를 붙여서 노케미스 트리를 저희가 영어 나무 트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화학이 없는 나무라는 뜻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가닉 키트는 친환경 키트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친환경 키트를 소개합니다. 자,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QR코드죠. QR코드는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이제 해당 영상을 소스로 방송을 시청을 하면서 해당 사진을 찍으면 이제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이동이 되고 해당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직접 골라서 저희 나무 화분 만들기도 그리고 어떻게 심고 어떻게 물도 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구독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회사의 위치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적혀 있네요. 패키지는 저희 모포스틀루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쪽에 자연을 담았습니다라고 해서 멋진 글도 써 있네요.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이렇게 딱 펼치면 많은 설명 페이지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상자에다가 다 옮겼어요. 이거는 불필요한 구성품들을 없애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의 한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상품의 종류, 체험 상품의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나무 화분이 들어있을 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그 나무에 대한 종류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벚나무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나무 화분이 벚나무겠죠. 자, 이렇게 벚나무를 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생목 화분 혹시 영상을 보지 못하고 체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물 주는 요령도 있고요.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도 써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화분에 기름을 좀 발라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관리 요령도 같이 적혀 있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기초적인 생목 화분 키트의 구성품들이 있고요. 그 구성품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있고 어떤 부분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도 써 있고요. 그리고 폐기 방법도 함께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구매하시고 이거를 분리수거인가 어떤 곳에 넣어야 되지 고민을 하실 때 여기에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상품을 좀 조정을 친환경을 함께 친환경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도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 생목 화분 키트를 한번 볼 겁니다.
자,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제일 먼저 아까 이곳에 제가 벚나무라고 표시를 여기다가 해놨다라고 했습니다. 벚나무라고. 그러면 여기에 벚나무가 들었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벚나무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토종 벚나무는 삼벚나무, 그리고 제주 왕벚꽃나무, 그리고 수양 벚꽃나무, 이렇게 벚꽃 토종 벚꽃나무들이 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벚꽃들이 우리 가로수길이나 지금 이제 4월 달이 되니 벚꽃 구경 많이 가시겠죠. 하지만 이 가로수길에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가로수길에 있는 벚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 토종 벚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제 외래종 벚꽃들이 좀 심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우수한 벚나무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화분은 어떤 나무 화분일까 궁금하시죠? 한번 포장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종이 에어캡으로 제가 포장을 했어요. 안에서 막 흔들리면서 나무가 아파하지 말라고 종이 캡으로 포장을 했고요. 자, 이렇게 포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여기에 진짜 나무가 들어있어요. 나무가 들어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멋진 금태가 둘러져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금태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태가 둘러져 있는 요 나무 화분은 바로 우리 삼벚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 화분을 저희가 한번 구성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눈에 띄는 거는 여기에 어떤 이제 상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상자에는 바로 식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식물이 들어 있어요라고 하고 식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월동자라는 친구가 들어 있네요. 그것도 한번 내려놓고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직접 그림만으로도 쉽게 체험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구성품으로 안에는 이렇게 종이가 들어있어요. 이 종이는 바닥전지라고 써 있네요. 바닥전지는 체험하실 때 바닥에 펼쳐서 사용하세요. 작업 후에 정리하실 때 굉장히 좋고요. 작업 과정에서 흙이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바닥전지가 구성품으로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있냐? 식물한테 꼭 중요한 식물 전용, 다육 전용 흙이 들어있어요. 선인장과 다육에게 좋은 흙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포장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놔두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갈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작은 자갈, 하나는 굵은 자갈 해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작은 자갈, 굵은 자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구성품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꽃이나 숟가락, 식물을 심을 때 필요한, 그리고 나무 화분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따 체험을 하면서 바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죠. 이 스펀지는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저희가 써놨는데요. 옥수수 폼이에요. 천연 원료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거고요. 화분이나 식물이 막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 안에 제습제를 하나 넣어놓기는 하는데요. 제습제를 넣어놓는 이유는 봉투를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는 안에 습도가 많이 차면 상품에 무리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제습제를 일반적인 계절의 날씨에는 넣지 않고 장마철에만 넣고 있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상자는 이렇게 패키지 구성 모포스틀루의 노케미스트리 체험 상품 상자는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무 화분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식물 전용 흙도 있고 굵은 자갈도 있고 구성품 내용도 있고 그리고 바닥전지가 있습니다. 제일 스텝 1, 제일 첫 번째 이 구성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기 전에 자 옆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놓고 바닥에다가 자 하고 펼쳐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구성품들을 하나씩 올려놓겠습니다. 자, 저는 이 설명서가 이제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설명서는 빼놓도록 할게요. 뒤에는 물 주는 요령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 영상으로 올려놓고 나서 2번씩, 3번씩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나중에 교육 영상으로 편집하기 위해서 말을 좀 잘못했다거나 그럴 때에는 한 번씩 좀 더 얘기하니까 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집에서 조금 가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구성품이 있는데요. 바로 쓰다만 칫솔입니다. 이제 칫솔을 그냥 다 폐기 처분하거나 분리수거 하시기 전에 좀 모아두셨다가 우리 청소할 때도 쓰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 칫솔은 저도 마찬가지로 구비를 해놨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구성품에 나무 칫솔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서 나무 칫솔도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나무 칫솔까지는 이제 저희가 소량 생산, 소량 구매, 소량 생산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잉 포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좀 뺐습니다. 원래 구성품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분이 있다면 이렇게 쓰다만 쓰고 버리기 직전에 칫솔을 한번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가정에서 별도로 구비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나무 화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나무 화분 지금 막 체험을 하려고 하는 나무 화분은 위에가 이렇게 조금 갈라졌네요. 아무래도 진짜 친환경 나무, 진짜 우리 나무고 그 중에 우리 나무가 잉여 목재 또는 목재 부산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거를 직접 하고 있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100% 좋은 컨디션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화분의 구조를 안에 통풍이 될 수 있는 구멍과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 구멍 그리고 이렇게 흙과 식물을 담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요. 이 구조는 저희 모포스틀루만의 기술력으로 직접 개발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감도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고요. 화분을 마감하는 마감 재료는 저희가 정제된 동백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손캠을 좀 해서 나중에 영상을 편집할 때 왔다 갔다 소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화분에 흙과 식물을 담을 수 있는 구멍과 밑에 통풍이 될 수 있는 구멍,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이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식물이 있는데 요거는 잠시 있다가 개봉할게요. 먼저 구성품으로 이렇게 제일 길고 구성품이라고 써 있는 친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봉투는 저희가 한지 봉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은 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먼저 나무 받침대 2개가 있어요. 이 나무 받침대는 잠시 뒤에 꼭 필요한 거니까 그때 구성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의 소재는 편백나무입니다. 자, 그리고 안에 나무로 만든 숟가락, 그리고 뒤가 넓은 부분과 끝이 뾰족한 꼬챙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망이 하나 있어요. 이 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 포대로 만든 망이에요. 커피 포대망을 제가 직접 수거해서 다 사용된 커피 바데를 수거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하니까 참 너무나도 좋죠. 상품의 구성품을 저희가 이렇게 또 사용하는 이유는 원래 망은 플라스틱으로 된 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커피 바데로만 저희가 제공을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또 한 번 재활용을 하고 또 한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염두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망, 그리고 나무 화분입니다. 나무 화분을 몸 가운데 놔 주시고요. 그리고 요 커피망을 요 안에다가 톡 넣어줍니다. 그리고 꼬치를 이용해서 밑에 구멍이 물이 빠질 수 있는 밑에 배수 구멍을 잘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 굵은 자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굵은 자갈 보이시죠? 자, 굵은 자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무 화분 안 거름망을 깔고 망이 안 보일 정도로만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망이 안 보일 정도. 그러니까 1층 망이 있고 1층, 2층 정도까지만 이렇게 굵은 자갈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종이를 뜯어서 화분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톡톡톡. 요만큼 남았어요. 남은 거는 우리 집 다른 화분에다가 쓰셔도 되고, 이제 일반 자갈이기 때문에 가까운 이제 뭐 뒤에 이제 놀이터나 이런 곳에 버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주변 정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짜잔, 식물을 한번 구경할 차례예요. 자, 식물을 뺄 때 주의사항도 있고요. 그 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식물이 담아져 있는 이 상자는 어떤 걸까요? 이 용기는 나무를 베지 않고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로 만들었고요. PLA로 코팅해서 미생물에 의해 생분해되는 그리고 매립이나 소각 시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고마운 식물이 담겨져 있는 상자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가 또 다른 친환경 기업과 함께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싹 열어보니까 짠, 우와, 식물이 이렇게
휴지에 감싸져 있네요. 휴지에 감싸놓은 이유는 저희가 최초에 식물을 넣을 때 식물이 막 흔들려서 다치지 말라고 해서 휴지랑 좀 포장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밑에 뿌리에다가 살짝 물을 저희가 조금 뿌려놔요. 그래서 배송시나 또 어떤 기후에서는 식물이 조금 더 이 상자 안에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고 있답니다. 자, 안에 어떤 식물이 있는지 본다 그랬죠? 자, 휴지를 살짝 확 뜯지 마시고 살짝 해주세요. 왜냐하면 안에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화분을 옆에 옮겨놓고 가운데서 한번 볼게요. 자, 식물이 들어 있습니다. 와, 벌써 초록초록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이렇게 해서 할 때, 꼭 뿌리보다는 몸통 아랫부분을 좀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 손이 또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손에 열이 있어서 뿌리를 오래 잡고 있거나 그러면 뿌리가 상하고, 심어 놓고 나서도 식물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잠깐 올려놓고요. 이거 휴지와 뚜껑만 제가 정리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분 식물을 이렇게 내려놓고요. 벌써 뿌리에 원래 자라면서 뿌리에 붙어있던 흙들이 이렇게 바닥에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바닥 전지가 없었다면 벌써 이 책상은 흙더미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전지는 꼭 펼쳐주세요. 또는 집에 신문지가 있다면 더 좀 넓게 펼쳐주시고 하셔도 이 이후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점도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 컵은 식물이 나왔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컵도 또 다른 이제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식물 전용 흙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디까지 했죠? 바로 요 굵은 자갈을 넣어놓고 식물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식물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뿌리가 좀 무성하네요. 화분의 깊이도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다육식물과 선인장 식물들은 이제 식물이란 어떠냐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이 작은 화분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식물, 다육이나 선인장은 본인의 그릇,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뿌리가 펼쳐지고 그 뿌리가 밑으로, 아래로, 사방으로 넓게 퍼질수록 위쪽도 무성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작고 단단하게 피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화분의 크기는 식물의 건강 상태와는 1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련을 길렀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흙을 뜯어볼게요. 자, 톡톡톡 해서 흙을 한쪽으로 좀 몰아줬어요. 괜찮다 하면 괜찮다고 하시면 집에 가위로 이렇게 살짝 윗부분을 뜯어줘도 좋고 여러분들 집에서 체험을 하실 때 이게 이제 표시가 있으니까 그냥 종이를 이렇게 뜯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종이를 이렇게 자꾸 그냥 힘으로 세게 빡 뜯어버리면 흙이 사방으로 터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잘 잡고 끝으로 이렇게 해서 종이만 떼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흙에 붓지 말고 자, 여기에 종이컵이 있었죠. 종이컵에다가 흙을 탁탁탁탁탁탁탁 사용할 만큼만 다 붓지는 말고요. 한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저희가 흙은 어쨌든 저희가 흙은 이제 사용 후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흙이 있는 곳에다가 더 덜어서 쓸 수 있어도 돼서 흙은 조금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대신 이 흙이 아닌 다른 흙과 섞어서 쓰는 거는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 덜은 이유는요. 자, 이제 등장했습니다. 나무 숟가락이 있죠. 자, 화분과 식물.
자, 모든 화분과 식물은 우리가 이 나무 화분을 만나기 전에 플라스틱 화분이나 아니면은 뭐 쇠로 된 화분이나 아니면 도자기 화분이든 모두 다 사방을 돌려봐도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나무 화분은 어떤가요? 나무는 이렇게 돌리면 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나무 화분은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과 뒤, 옆을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오, 좋은데, 이렇게 놓으면 더 예쁘겠어 하는 면이 내가 보는 1인칭 시점에 앞에 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보이죠? 어떤 식물들은 식물이 얼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식물을 이렇게 심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놓냐에 따라서 그 느낌과 그리고 배치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식물과 화분의 앞을 정해주고 그렇게 한번 심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금태가 너무 예뻐서요. 3번 나무에 금태가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좀 건강한 모습 그리고 이거는 좀 뾰족뾰족하거든요. 월동자라는 친구인데요. 아주 생명력도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 저는 이쪽 좀 초록색의 하얀색 점이 아주 멋있게 있어서 그쪽을 앞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 금태가 있는 부분이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화분도 위에서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이 좀 모양이 위에도 한번 보시면 또 방향이 설정하기가 또 참고하시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자 화분에 식물을 넣어 볼 건데요. 자, 뿌리에 최대한 손을 닿지 않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식물을 뿌리를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나무 꼬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포시 해줍니다. 그러고서 이 손을 놔버리면 안 되고요. 식물의 아까 얼굴로 정했던 부분이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고 뿌리가 혹시 위로 튀어나오지 않았나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부어줄 건데요. 흙을 담아주기 전에 식물의 위쪽 몸통 부분을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덜어놨던 흙을 옆에다 두고 나무 숟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 면 한 면 골고루 몇 회 정도 뿌려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어느 정도 흙을 좀 뿌려주다가 보면은 이제 손을 놔도 식물이 밑으로 푹 꺼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식물에 흙을 담아주기 전에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3부 정도 깊이에 3부 정도를 흙을 조금 이제 주신 다음에 넣어 주신 다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되고 흙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넣어 주시고 나서 꼬치를 이용해서 이제 화분 안쪽에 뿌리 공간 사이사이에 흙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뿌리가 흙과 같이 있지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 뿌리가 말라서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꼬치로 이렇게 살짝 흙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 조금 눌러줬더니 흙이 벌써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식물에
뿌리가 골고루 식물 사이사이 식물의 뿌리에 사이사이에 골고루 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화분을 살짝 돌려가면서 자, 흙을 더 넣어줍니다. 오, 흙이 제법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손으로 흙을 털지 마시고 아까 준비해 달라고 했던 칫솔이나 또는 그게 없으면 꽃쟁이의 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분 위에 좀 흘려진 흙을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줘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바닥 전지 밑으로 톨톨톨톨 털어버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흙 사이사이에 꼬치로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너무 세게 꽉꽉꽉꽉꽉꽉 찌르면 뿌리가 다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꽉 누르지 마시고 살짝 골고루 천천히 찔러주시면 뿌리를 피해갈 수 있어요. 자, 흙을 조금 더 써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흙이 찬 것 같네요. 화분의 끝까지 저희가 흙을 꽉꽉 채우지 마시고요. 조금 남을 수 있도록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도 넣어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완전히 채워넣지는 않고 이렇게 조금 흙이 남을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흙을 살짝 여기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나서 흙이 이제 골고루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자, 다음 스텝. 바로 작은 자갈이 필요합니다. 흙은 넘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작은 자갈이 깔릴 공간이 필요해요. 작은 자갈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흙 위에 고루 덮어주세요. 흙의 수분 증발과 흙이 넘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의 역할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제 공기 중에 흙이 노출이 돼 있으면 수분 증발이 빨라서 식물이 이제 맛있는 양분을 오래 먹을 수 없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부분을 이렇게 살짝 뜯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썼던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숟가락씩 퍼서 자, 뿌려놓은 흙 사이사이에다가 살포시 아주 조금씩 뿌려주게 됩니다.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꼬치를 이용해서 자갈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갈의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식물이 막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지금 벌써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리를 벌써 잡았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나무 화분에 벌써 식물이 예쁘게 자리 잡은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이쪽에 제가 금태가 보이는 곳을 앞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쪽이 화분의 앞부분입니다. 금태가 멋지게 둘러져 있어서 강한 느낌의 월동자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한 구성품들은 다 끝이 났어요. 자, 저는 이렇게 이제 남은 흙들은 요 컵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이 흙들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남았는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남은 흙은요, 우리가 집에서 다른 화분에 썼던 곳에다가 이렇게 부어주거나 아니면 가까운 놀이터나 화단에다가 뿌려주셔서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부분, 그냥 막 버리지 않는 거에 대한 또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요 이제 구성품들의 역할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편백나무 받침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이제 나무 짝대기 두 개의 비밀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비밀은 바로 이렇게, 자, 먼저 잠시만요. 자, 사용된 구성품들은 제가 조금 옆으로 치워 놓겠습니다. 바닥 전지가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금방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나무 두 개의 나무 짝대기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나무 화분 밑에 11자로 놓고 스키를 태우듯이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저희 나무 화분은요, 실내에서의 용도로 만들게 됐어요. 가정에서 자연을 느꼈으면 하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무 화분을 만들게 됐고요. 자, 우리 이 나무 화분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첫 물은 언제 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눠보고, 그 다음 이 나무가 왜 탄소 중립이야, 왜 제로 웨이스트야에 대한 부분도 얘기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요 나무 화분은 저희가 이렇게 잘 화분 만들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자에 대한 비밀 이렇게 해서 받쳐놓는 이유는 처음에 나무 화분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한 번씩은 만져보시고 향기도 한번 맡아봤을 거예요. 이 벚나무에서는 정말로 벚꽃 냄새가 나요. 그리고 요거는 물박달나무라고 하는 건데 물박달나무에서는 아주 은은한 애플민트 같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동백나무도 느낌이 다르고요. 저쪽에 있는 느티나무도, 그리고 가운데에 대빵 큰 다릅나무도, 그리고 백자작나무도 마찬가지로 저마다 다른 느낌, 그리고 다른 향기, 다른 정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겠죠? 똑같은 화분이 여러 개 있어도 그 모양은 다 다르고요.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 나무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수분이 좀 느껴졌을 겁니다. 이 수분을 느낀 수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놓고 바닥에 떡 올려놓으면 바닥 밑에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편백나무 받침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나면은 요 나무 화분 받침과 나무 화분은 밑으로 통풍도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절대 화분을 포장을 뜯고 나서 요 나무 짝대기 뭐야 하고 휙 던져놓지 마세요. 요 받침을 받쳐 놓으셔야 가장 좋은 받쳐 놓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물주기. 처음 식물을 심었습니다. 식물을 심었는데 언제 물 주면 좋을까요? 자, 물을 주는 시기는 식물이 심자마자 우리 어딘가에 가면 이사 가자마자 누군가 갑자기 다가오면 좀 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사교적인 사람도 있어요. 비유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식물이 안정기를 찾고 나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 기간은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이후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자, 물을 줄 때 어떻게 물을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물은 언제 주면 되나요? 자, 하겠습니다. 물을 줄 때에는요, 이렇게 끝이 얇은 주전자나 아까 사용했던 요 이제 종이컵. 근데 이 종이컵이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종이컵도 괜찮고요. 이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시라도 물을 주실 때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분무기로 막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죠. 분무기로 막 뿌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분무기로 나무 화분에 막 뿌리면 안 돼요. 나무가 사방에서 물을 흡수해 버리고 그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잘 배치를 안 해놓으셨다면 플라스틱도 도자기도 곰팡이 생기는 거 아시죠? 나무는 조금 더 취약해요. 정말 자연 그대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분무기로 물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끝이 얇은 주전자나 종이컵을 사용하셔라. 자, 물을 줄 때는 요 위에 나무에 물이 최대한 묻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오늘 심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물을 주지는 않고요. 다른 화분에다가 물 주기를 한번 해볼게요. 미리 심어놓은 화분에다가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화분들이 있는데 저는 저쪽에 아까 자 여기 소개도 할 겸 물박 달람 저건 물박 자 다시 끊어갈게요. 자 소개도 할 겸 여기에 다름나무입니다. 다름나무에다 한번 물을 줘볼게요. 식물은 비올랏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 주는 거는 조금 더 가깝게 두 영상에 보일 수 있도록 한 번씩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나무에 물을 주지 말고 식물 주변 흙에다가 넘치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물이 쭉 하고 흡수가 돼 버렸어요, 벌써. 물을 주는 양은 보통 소주컵, 음료수 뚜껑 2개, 소주컵 1잔, 요 정도의 물량으로도 충분해요. 나무는 일반의 화분들은 이렇게 물을 줬으면 밑으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그 정도 양을 줘서는 이 친구들이 물이 막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대신 그 이유는 나무가 물을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다가 식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안에 수분을 좀 오래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화분하고는 좀 다르겠죠. 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해서 끝이 얇은 주전자로 골고루. 자, 다른 카메라에도 한번 보여주면서 물을 한번 줘봤습니다. 지금 벌써 어느 정도 물을 줬는데 아직 밑으로 물이 막 떨어지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흡수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끝이 얇은 주전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종이컵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이컵에 살짝 물을 따라 볼게요. 자, 이렇게 물을 따라 놓고 이 종이컵을 어떻게 살짝 구겨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줄 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쪼로로로 길게 나오겠죠? 흘릴 염려도 없고. 이렇게 해서 끝이 뾰족하게 딱 구겨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물을 또 주시면 됩니다. 와, 물 제법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무 화분이 제법 무거워졌는데요.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흙이 천천히 마르니까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식물한테 주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물을 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 주고 나서 보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나무 화분 밑에 스키를 태워서 이렇게 나무 화분 밑에 이렇게 스키를 태워서 나무 화분을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안에 통풍도 되고 좋죠. 혹시라도 또 물을 좀 많이 줬다라고 해도 요 편백나무에 물기가 닿으면 편백나무 향기 정말 좋거든요. 편백나무를 이용해서 물을 줄 수도 편백나무의 향기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받쳐주시면 되고요.
물 주는 요령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을 어느 기간 동안에 한 번씩 줘야 되나요? 물은 잠시만요. 방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이게 영상을 나중에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톡을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자, 물은 언제 한 번씩 주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무 화분의 다른 화분과 다른 장점은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것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무는 어느 정도 물을 갖고 있는 능력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장마철이나 또 이제 습하거나 그러면은 제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어느 정도 공기 중에 있는 물을 흡수를 해주면서 식물과 화분이 조금 더 오랜 기간을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료수 뚜껑 2개 정도나 소주컵 한 잔 정도만 물을 주시면 나무 화분에는 충분하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인데 언제가 좋을까요? 뭐 기념일이나 아니면 뭐 용돈날, 아니면 월급날, 이런 날 기억하시기 좋은 날로 또는 셋째 주 일요일 날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셨다가 물을 주면 잊지 않고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난달에 물을 줬는데 식물이 너무 건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 주는 거를 건너뛰세요. 왜냐하면 나무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잘했기 때문에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마법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나무 자체가 그런 용도의 효과도 있고 너무 재밌게끔 그리고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또 나무 화분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무 화분 만들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무 화분을 심어보기도 했고, 처음 물을 언제 주나요? 그리고 이 물을 어느 주기로 줘야 되나요? 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어느 정도 자라고, 분갈이도 해야 되고, 또는 화분이 연구 상품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자, 요거는 한 6개월 전에 만들어 놓고 그냥 공기 중에 놔뒀던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잠깐 보여드릴 요 화분은 제가 한 1년 정도 키웠던 백자장 나무 화분에 속을 비워 놓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에는 제가 마대자루로 커피 마대자루로 깔망을 대신해서 있었던 거고요. 아직 안에 흙이 좀 남아 있네요. 흙을 좀 덜어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 키우고 나서의 속이에요. 썩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는데, 다만, 외형적으로 조금 모양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껍질과 외피와 내피의 수태가 조금 벌어져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구적인 상품이 아니고 화분을 사용을 하다 보고 그리고 자연에서 온 나무다 보니까 수축 팽창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껍질과 조금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하지만 화분으로서의 기능은 문제 없다. 그래서 화분을 사용하시는 데는 이런 문제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도 커피망을 좀 빼놓을게요. 자, 위쪽에서 보면 위쪽에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왜냐? 화분의 아래를 볼게요. 화분의 아래는 멀쩡합니다. 무슨 뜻이죠? 저희 모포스텔로의 화분은 위에 구멍과 아래 구분, 그리고 구조, 그리고 생목이라는 수분의 수분의 함수량을 측정을 하고 화분을 만들었는데 여러 기술이 혼합이 돼서 그렇게 쉽게 나무가 쪽쪽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화분들 저희 조금 미투 상품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나무 화분들 같은 경우 저희 모포스틀루가 아닌 나무 화분들을 볼 경우에 완전히 건조된 나무나 또는 필요 이상의 나무들로 화분을 따라서 만드신 분들이 요거 화분의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다가
수축된 나무가 물을 받았을 때 퍽 하고 수축된 나무가 물을 받았을 때 팽창을 하면서 퍽 하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2년, 3년 정도 시간이 더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물 주는 걸 한 6개월 이상을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미 수분을 싹 모으지 못한 상태가 너무 오래됐죠. 그러고 나서 물을 줄 때는 한꺼번에 많이 주면은 나무가 깨지는 거는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물 주기를 조금씩 잘 해주시고 관리를 해달라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이렇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나무 화분은 없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귀한 나무긴 한데요. 다릅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장담컨대 5년, 10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나무 화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도 방송을 좀 더 할 거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사회적 기업 목표 스툴루에 대한 부분도 한번 더 토크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 화분은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관리를 잘 못해서 나무 화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일반 쓰레기나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화단이나 이런 곳에 흙에다가 묻어 주셔도 흙에 묻어 주셔도 이 친구들은 자연으로 회귀되는 100%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상품입니다. 자, 제가 제로 웨이스트 친환경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오늘 화분 만들기를 마감을 하면서 이게 왜 탄소 중립이고 어떤 부분에서 제로 웨이스트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끝으로 그 부분을 말씀 나누고 오늘 이제 2시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대기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탄소들이, 탄소들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탄소가 얼마나 이 환경에 중요한 요소인지도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자,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2021년, 바로 작년이죠.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2050이라고 해서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좀 자료를 하나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요? 탄소 배출은 어떻게 되나요?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뭐냐면 탄소 중립이란 탄소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도 탄소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서 오는 전기 에너지 그런 부분들도 모두 다 결론은 탄소로 배출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탄소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기후 위기에 맞서는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지구가 상쇄할 수 있는 탄소량만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그리고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탄소 중립을 여러분들한테 좀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을 준비를 하고 실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정말로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나쁜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 산림이 이렇게 많은데도 저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판치고 우리는 공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실천으로 탄소 중립을 줄일 수가 있으면 그것 또한 탄소 중립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나무 화분은 여러분 그런 탄소를 머금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산에 있는 나무를 무분별하게 와라라라 베고 나서 와라라라 베고 나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모포스틀루가 추구하는 감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빽빽한 나무숲, 지나친 우거짐은 오히려 식생에 대한 결여가 생기고 토양 유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1년에 간벌제로 인한 간벌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렇게 간벌된 나무들은 여러 산업 용도나 생활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하지만 다 사용되지 못하고 처리 후에 남겨진 목재들을 우리는 잉여 목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베어진 목재들을 사용되지 못한 목재를 목재 부산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나무를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예쁜 나무 화분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런 역할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나무 화분을 이용을 하면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나무들이 사용이 되고 나서 그냥 산에서 이렇게 자연 발화되도록 놔두게 되면은 산불이 날 가능성도 너무 커지고요. 자연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탄소로 인한 온실가스도 말도 못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보존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저희가 국가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우리 생활에서 완벽한 나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 화분으로 여러분 차라리 이 탄소를 머금고 있는 나무를 우리가 폐기하지 말고 가정으로 집안으로 탄소를 사세요. 탄소를 가정으로 불러들이세요. 이 나무는 피톤치드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치유 목적으로도 쓰일 것입니다.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 화분 하나 갖는 것으로도 충분한 탄소 중립 효과가 여러분들한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이제 저희가 16시에 또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한번 저희 모포스틀로와 여러분들 체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탄소 중립 운동을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저 모포스틀루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친환경적 제품을 제작하고 개발하고 사람과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쓰고 선한 기업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저희 기업은 ESG 친환경 기업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학생이면 나 아무개는 학교에서 종이컵이나 일회용 물품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 물컵으로 사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운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친환경을 실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환경의 역할이 될 겁니다. 끝까지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고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강요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옷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나눠 쓰고 책도 또 한 번씩 나눠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도 실천할 수 있는 열쇠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못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서 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2시에 시작했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쁜 나무 화분 심어보고 만들고 키우면서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잊혀져간 식목일에 대한 부분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나무 화분을 느끼고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산림형 예비사회적 기업 목포스툴루의 기업 소개도 하고 혹시라도 들어오시는 분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